예, 지금부터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을 촉구하는 국회의원단 52명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재정 의원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서 뜻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가 개입되지 않는 법의 공정함을 보여주십시오. 정경심 교수의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이 코앞입니다. 여러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는 진단서를 냈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허가를 받지 못했던 형집행정지를 정경심 교수가 다시 요청한 것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몸 상태는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차례 낙상사고로 2군데 이상 디스크가 파열되고 심지어 하지마비로 거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본인의 주관적 주장이 아니라 여러 곳의 종합병원에서 진단한 전문적인 결과입니다.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진의 공통된 객관적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정 교수의 첫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은 불허되었습니다. 의사는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 사실을 본대로 말하고 있는데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불허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다른 영역도 아닌 그 어느 것보다 객관적이고 공평해야 하는 법의 적용에서 정치가 개입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그토록 강조했던 법치는 수사와 재판 그리고 형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의 공정함이 필수입니다. 인간의 편견이나 감정, 나아가 정치적 이유가 개입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나 정경심 교수의 사례는 윤석열 정부의 법치가 얼마나 옹졸한 감정포리용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과 비교해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징역 4년을 받고 즉각적 수술을 권유받은 정경심 교수의 상황은 구체성이 떨어져 안 되는데 징역 17년을 받고 당뇨 등의 지병이 악화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황은 도대체 무엇이 구체적인 것입니까? 형집행정지는 사면이나 가석방과는 전혀 다릅니다. 비록 죄를 짓고 자유를 빼앗기는 것으로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감옥에서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이에게는 한없이 엄격해야 하는 매정한 법도 생명의 존엄함 앞에서는 자애를 베풀어야 한다는 인류의 오랜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당연히 그 대상은 객관적 판단에 근거해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법대로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대로 허락되는 일이 정경심 교수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법대로라고 누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하필 정경심 교수가 두 번째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즈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3개월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같은 법조항이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정부라 해도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의 공정함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보다도 그 법을 집행하는 인간의 감정이 앞서면 실수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은 법치도 아닙니다. 저희는 국민과 함께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법치의 실상이 무엇인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최전선에서 한평생을 일해온 검사 출신 대통령의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합니다. 2022년 9월 22일 국회의원 52명 일동.